지금까지 우리들의 반려 문화는 단순히 개라는 동물을 쓰임에 의해 기른다라는 느낌의 개 키움 문화에서 개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애완견 문화로, 애완견 문화에서 개를 완전히 가족으로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 여기게 되는 반려견 문화로, 사람과 함께 사는 개에게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개의 습성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관리가 개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관리를 실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죠. 이 개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 중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1일 1산책입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 사이에서 이 1일 1산책은 순식간에 개를 키운다면 꼭 해줘야 하는 관리로 퍼지게 되었고, 지금은 웬만한 반려인 분들은 비가 오지 않는 이상 1일 1산책을 해주는 반려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보호자님께서 이 1일 1산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보호자로서의 결격사유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일 1산책, 왜 하필 1일 2산책도 아니고 2일 1산책도 아니고 이 1일 2산책이 왜 최소한의 관리로 굳혀지게 된 걸까요? 이 1일 1산책은 사람의 보편적인 일과에 맞추어진 관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새롭게 무언가를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우리는 그걸 한 달 동안에 몇 번 하기를 목표로 해봐야지, 일주일에 몇 번 하기를 해봐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해봐야지 라고 하는 편이에요. 다이어트는 매일매일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봐야지 라고 하고, 공부도 매일매일 조금씩 해봐야지, 책 읽는 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어봐야지, 일기를 매일매일 한 줄씩이라도 써봐야지 라고 하듯이요. 이 1일 1산책 관리는 반려견을 개라는 동물로서 조금도 존중해주지 않던 시절, 그 반려 문화 수준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관리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기존의 반려 문화 수준이 너무나 보잘것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한층 성장한 지금의 반려 문화 수준을 더욱 높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보편적인 일과에 맞추어진 관리가 아니라 반려견의 습성을 좀 더 존중해주기 위한 일과에 가까운 1일 2산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1일 3산책도 아니고 2산책이냐? 1일 3산책은 솔직히 굉장히 많은 보호자분들께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관리라고 생각해요. 출근을 하기 전에 한번 산책해주고, 퇴근을 하기 전에 한번 산책해주면 나머지 한 번은 잠들기 직전에 한 번 더 해주거나, 퇴근을 하기도 전에 점심시간에 집에 들려서 점심 산책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일부 반려문화 선진국에서는 이 점심 산책을 본인이 해줄 수 없고 가족 중 누군가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그워커라는 산책을 대신 해주는 대리 산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도그워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요. 얼마나 보편화가 되어 있으면 한때 이런 말도 들렸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도그워커의 미래가 더욱 유망하다. 이렇게까지 이 도그워커의 역할이 큰 데에는 반려견의 실외 배변을 당연시하는 분위기, 그리고 반려견을 입양할 때 거의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이미 반려견의 산책은 하루에도 여러 번을 나가줘야 한다 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런데 해외는 해외고 또 국내는 국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일 3산책은 지금 당장 우리 많은 보호자분들께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1일 2산책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짧게 5분에서 10분 정도 산책, 뭐 좀 길게 가능하면 15분 정도 해주고 집에 들어와서 출근 준비해서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 길게 못하면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저녁 산책은 퇴근을 하고 집에 귀가해서 잠들기 전에만 내킬 때 30분에서 40분 정도 산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아침 산책은 왜 짧게 해줘도 되는 거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반려견의 산책 활동의 목적에는 사회와 스트레스 해소, 운동, 이런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산책의 목적은 배변입니다. 야외, 실외 배변이에요. 개는 자신의 보금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배변을 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습성이죠. 이 습성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시켜주고 다른 강아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는 이런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아침 산책을 해줄 수 없을 때는 이 실외 배변을 한 번 더 짧게라도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이 산책이 짧다 하더라도 우리 반려견들에게는 줄을 하고 현관을 나서서 신발을 신고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잠깐 돌다가 배변 좀 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이 루틴 자체가 반려견으로 하여금 할 일을 마쳤다 라는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침 산책을 짧게 추가해주는 것만으로도 실내에서 보는 배변 횟수나 배변의 양이 줄어들고 반려견이 혼자 집에 남아있는 시간을 편안한 상태로 휴식을 취하게끔 유도해줄 수 있어요. 이제는 이 1일 1산책이 반려견들에게
부족한 관리라는 걸 깨달으실 때입니다. 계속해서 1일 1산책만을 강조하며 하루에 산책 한 번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하기엔 우리 반려견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 우리 반려견을 산책시켜주는 시간만큼만 내가 유튜브를 볼 수 있고 스마트폰을 볼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TV를 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나머지 시간에는 잠을 자거나 꺼진 TV를 바라보거나 꺼진 스마트폰만 들여다봐야 한다면, 만약 그런 생활을 한다면 정작 우리는 지금 우리 반려견들만큼 그 시간을 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일찍 잠들고 조금 일찍 일어나고 잠을 자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라도 하루에 2번 정도는 반려견을 위해 산책을 나가주는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반려견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관리를 1일 2산책으로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 1일 2산책을 강요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루에 4번은 좀 힘들지.